안녕하세요. 역사 진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독일 통일, 독일 제국에 대해 알아본 이유는 아돌프 히틀러 이야기를 하기 위한 초석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히틀러가 등장하냐고요? 죄송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일단 독일은 통일을 했고 독일 제국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이후 이야기, 오늘의 주제 Rise of 독일 제국 1부 시작합니다. 독일 통일 선포식이 어디서 열렸죠? 그렇습니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이었습니다. 안방을 내준 프랑스의 자존심은 처참히 뭉개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프랑스 입장에서는 기회가 되면 독일을 발라버리고 싶었겠죠. 실제로 와신상담, 쓰디쓴 쓸개를 씹어먹는 심정으로 프랑스는 전쟁 복구에 힘을 쏟았고 불과 1, 2년 사이에 국력을 회복합니다. 독일 통일의 영웅이신 우리의 비스마르크 선생님께서는 이를 보고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한, 유치한, 아무튼 나름 최선의 방법으로 프랑스를 견제합니다. 바로 프랑스 왕따시키기 전략. 멈춰! 멈춰! 지도를 보시면 독일은 러시아와도 국경이 접해 있습니다. 즉 독일은 러시아와 친구든 적이든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상 독일은 러시아와 친선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프랑스를 제외한 독일의 이웃나라인 러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3제 동맹을 체결합니다. 3제, 3개의 제국이 동맹을 맺었다 해서 3제 동맹입니다. 참 쉽죠? 그런데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가 하나의 제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또 뭐냐? 잠깐 이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독일 통일 후 프랑스가 이를 갈며 재건에 힘쓸 때 동병상련으로 독일 제국에 발린 오스트리아도 뭔가 힘을 키우기 위해 고심을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오스트리아가 독일 제국에서 빠진 가장 큰 이유가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다민족들이 독일 통일을 보고는 오스트리아가 약해진 틈을 타 자기들도 각자 독립을 하려 합니다. 이때 등장한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요새 뮤지컬계를 잠시 시끄럽게 했던 엘리자벳입니다. 오스트리아의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 부인이었던 엘리자벳은 오스트리아 내에서 두 번째로 머릿수가 많았던 헝가리인들의 독립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내에 헝가리 왕국이 세워집니다. 단 헝가리 왕은 오스트리아 황제가 맡기로 합니다. 엘리자벳은 독일 바이에른 출신입니다. 그럼 왜 헝가리를 지지했을까요? 엘리자벳이 헝가리를 방문했을 당시 열렬한 환영을 받고 이후 헝가리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독일 제국은 이렇게 3제 동맹을 맺어 프랑스를 견제합니다. 하지만 이 동맹만으로는 프랑스를 완벽히 고립시킬 수 없었습니다. 바로 영국 때문입니다. 영국이 프랑스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만약 영국이 프랑스를 서포트하면 독일 입장에서 완전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영국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영국 맞춤형 카드를 제시합니다. 바로 식민지 팽창 정책 자제하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당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동양 최강자로 군림했던 청나라를 아편전쟁으로 굴복시킨 후 홍콩을 얻었고 인도 등 세계 곳곳을 누비며 식민지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바로 이 카드를 들고 영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물론 당시 독일 제국도 식민지 개척에 나설 만큼 충분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영국을 만난 비스마르크는 앞으로 독일은 절대 식민지 개척하지 않겠다. 대신 영국은 유럽 문제에서 손을 떼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한마디로 영국 니네는 유럽은 우리한테 맡기고 식민지나 신경 쓰삼. 이런 거죠. 식민지 확보의 재미를 쏠쏠이 보던 영국 입장에선 당연히 오케이, 땡큐! 우리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를 가면 프랑스어나 영어를 쓰는 현지인들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독일어 쓰는 현지인 보셨습니까? 아마 찾아보기 힘드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배우시는 분들 빼고요. 이게 바로 비스마르크의 정책 때문입니다. 독일은 식민지 대신 과학기술을 선택합니다. German technology. 바로 독일의 기술력이란 말이 여기서 시작됩니다.